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죠? 2025년 5월 캐나다 주택시장 보고서를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를 보면요. 겉으로 보기엔 시장이 좀 안정되나 하는 신호들이 보이는데 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또 자세히 뜯어보면 지역별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여전히 문제들도 많고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복잡하죠. 네, 그 복잡한 맥락을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우선 좀 긍정적인 소식부터 보면 4월하고 5월 두 달 연속으로 전국 주택 재판매량이 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4월에 0.8%, 5월엔 3.6% 증가했죠. 꽤 늘었네요, 5월에.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미국 행정부 관세 완화 조치랑 시기적으로 딱 맞물린다는 거예요. 네, 그 타이밍이 참 그렇죠. 이 관세 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길래 좀 주저하던 구매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왔을까요? 이게 그냥 뭐랄까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퍼진 걸까요? 네,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조치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을 좀 덜어주면서 시장 신뢰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신뢰 회복이요. 네, 근데 이게 뭐 전반적인 경기 낙관론 확산이다. 아니면 뭐 특정 산업 분야 사람들 심리가 좀 나아진 거다. 이건 사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런 전국적인 회복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 회복세가 전국에 다 퍼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고서 보니까 특히 온타리오 남부랑 BC주,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여전히 거래량이 좀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거기는? 음, 그 지역들은 여전히 높은 집값 때문에 구매 능력 부족 문제가 크고요. 역시 구매 능력이 문제군요. 네. 그리고 고용시장 전망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5월 재판 매량이 작년 같은 달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4.3% 줄었습니다. 아, 작년보다는 줄었군요. 네. 그러니까 회복 신호는 있는데 지역별 격차는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공급 쪽은 어떤가요? 공급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5월 신규 매물이 전월보다 3.1% 늘었고 총 매물 재고는 6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고가 엄청 쌓인 거죠. 이야, 이건 정말 판매자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겠는데요. 정확합니다. 판매자들끼리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특히 온타리오 남부랑 BC주에서 올해 가격 하락을 이끈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하,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진 셈이죠. 그렇겠네요. 전국 판매 대비 신규 리스팅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0.47이거든요. 수치만 보면 균형 시장 범위 0.4에서 0.6 안에 들어온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온타리오 남부나 BC주처럼 매물이 워낙 많아서 구매자가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구매자 우위 시장의 특징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구매자 우위 시장.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집을 사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이런 시장 상황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오, 좋은 정보네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가격.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종합 MLS 주택가격 지수, HPI라고 하죠? 네, HPI.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가격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 5월에 전월 대비 0.2% 하락에 그쳤다고 해요. 이게 그전 3개월 평균 하락폭이 0.9%였던 거에 비하면 엄청 작아진 거잖아요. 네, 그쵸. 하락폭이 확 줄었죠. 근데 이걸 그럼 안정세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 좀 이른가요? 왜냐면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3.5% 하락한 상태니까요.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하락폭 둔화는 분명 좋은 신호인데 이걸 안정됐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둔화세를 이끈 곳이 바로 온타리오입니다. 특히 광역 토론토 지역 GTA라고 부르는 곳이죠. 네, 토론토랑 주변 도시들. 네, 거기서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지수가 0.1% 오르기도 했고요. 나이아가라 1.6%, 런던 1.3%, 키치너 워털루 1.6% 이런 것들은 더 크게 올랐어요. 오, 오른 것도 있군요. 네, 주로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갔고 반면에 콘도 아파트는 재고가 늘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 콘도는 여전히 좀. 네, 근데 같은 온타리오 안에서도 해밀턴 마이너스 2.3%,
윈저 마이너스 1.2%, 오타와 마이너스 0.2%, 이런 곳은 또 하락세를 이어갔네요. 정말 한 주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군요. 네, 편차가 아주 큽니다. 다른 주요 지역들은 어때요? BC주는 계속 안 좋다고 하셨고. 네, BC주는 프레이저밸리 마이너스 1.1%, 밴쿠버 마이너스 0.9% 이런 주요 지역에서 하락세가 계속됐고요. 엘버타는 캘거리는 좀 내렸는데 마이너스 0.5%, 에드먼턴은 약간 올랐어요. 플러스 0.2%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거긴 좀 묘하네요. 플러스 1.5% 그리고 대서양 연안주들 헬리팩스 플러스 2.2%나 세인트 존스 플러스 1.6% 이런 곳 대부분은 상승세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와, 거긴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말씀하신 대로 구매 여력이나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이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되나요? 지금 신호들이 워낙 복잡하게 엇갈려서 방향 잡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일단 무역 긴장 완화가 신뢰 회복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동시에 고용 시장이 좀 약한 게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고용이 문제군요. 네. 특히 온타리오와 BC주는 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당분간은 구매자 우위 시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특히 공급이 많은 콘도 시장은 추가로 가격이 좀 더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콘도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에드먼튼이나 몬트리올, 퀘벡시티, 헬리팩스처럼 공급 수요 조건이 좀 타이트한 곳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를 좀 정리해보면 5월 캐나다 주택시장은 전국 평균 수치만 보면 뭐랄까 일부 안정화되는 듯 보이긴 하지만 네, 겉으로는 그렇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역별로는 정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거네요. 특히 온타리오와 BC 같은 주요 시장은 구매 능력, 고용, 또 높은 재고 수준이라는 큰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고요. 거시 요인과 각 지역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상황, 또 경제 여건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구매 능력하고 고용 안정성,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각 지역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들 있잖아요. 여기는 고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 또 구매 능력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단기적인 외부 요인 변화, 뭐 예를 들어 관세가 좀 완화된다거나 하는 걸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죠. 그렇다면 이들 시장이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서 장기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려면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